전체적으로 가장 좋았던 게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 엄청 많죠. 몸이 항상 가벼워요. 턱주름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면역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건식이나 베지터리언식이 그 몸의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연달아 보게 돼서 궁금하신 분은 넷플릭스에 What the Hell이나 아니면은 게임 체인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모든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이 실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과메기 들어가신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야채, 채소, 과일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씨앗이나 아니면 겉에 있는 그 껍질류가 식이섬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장을 자극해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악화되신 분들은 저장류 식단을 드셔야 돼요. 저장류 식단은 화이트 식단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단을 드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속이 안 좋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크론병에 계신 분들은 생야채도 지금 드실 수 없는 시국인데 여기다가 대고 하면은 절대 안 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과메기에 들어가셨는데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식단을 먹자마자 일단은 너무 좋은 게 몸이 가벼운 거였어요.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잠자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식곤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식곤증이 없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식곤증을 극복하려고 그 브레인포그가 워낙 저희 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브레인포그가 심하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먹는 식단의 항상 70%를 먹고 점심엔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제가 비간미를 먹는다고 해서 막 탄수화물을 막 먹는 건 아닙니다. 탄수화물 위주보다는 야채 위주로 간식을 먹어도 이제 과일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과일 먹고 이렇게 먹기는 먹지만 처음으로 포만감 있게 100% 포만감 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70%였다면 지금 90%에서 95%까지는 제가 배부를 때까지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커피의 힘을 많이 빌 수가 없게 됐거든요.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로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식단이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너무 좋은 게 일단 몸이 너무너무 가벼운데 다른 분들처럼 몸에 어떤 분들은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막 없어지고 피부가 바로 좋아지고 막 이런데요. 근데 저는 최대 장점은 일단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 잠자기도 편하고 식곤증도 없고 그 식단을 먹자마자 느끼는 거는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에요. 몸이 항상 가벼우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호르몬의 역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항상 좋아요. 비빔밥을 먹을 수도 있고 브리또를 요새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월남쌈을 많이 먹기도 하고 먹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막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서 매일 얘기해. 너무 행복해.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히 오늘이 2주차가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확 뭐가 좋아졌다 이런 걸 아직 사실은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이게 항상 몸이 무겁던 기분에 항상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야채를 먹고 이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제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뭔가를 더 먹었나? 공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배고픈 건가? 하고선 뇌에서 약간 교란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배고픈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식을 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간식을 최근에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약간 혼란스러워서 일단 많은 차를 마시기도 하지만 중간에 허브차,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잘 마시지 않아요. 하루에 한 잔, 두 잔 녹차만 먹습니다. 좀 징그럽죠, 좀. 염증을 낮추기 위한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식단에서 녹차가 그 염증을 낮추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차도 녹차를 마시고 허브티는 루이보스티를 마셔요.
그래서 간식을 많이 먹게 됐어요. 간식이라 하면은 많은 과일을 먹고 있죠. 제가 그전에는 식단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게 한다고 그 슈가 그 설탕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아무런 과일도 먹지 않았거든요. 정말 계절 과일을 한 달에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조절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통제하지 않고 마구 먹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는 식간에 먹어도 사과 자체가 포만감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단점이자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줄질 않았어요. 중간에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두 번째는 피부의 명현 현상처럼 이제 빨간 반점 같은 게 조금 올라오고 그 일주일 차에 한 4, 5일쯤에 빨간 반점 같은 게 조금 여드름처럼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좁쌀 여드름을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올라오다가 한 2, 3일 안에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저희 파트너도 저랑 같은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도 조금씩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 다 겪고 있는 현상이구나 라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화장실에 자주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관액이라서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식이섬유가 워낙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먹어서 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느껴요. 본인 스스로.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미한 단점이 있는데 뭔가 배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 다른 분들은 채식하면 바로 살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비건 음식을 먹은 지 3주 차거든요. 그래서 3주 차가 느끼는 몸의 변화. 이제 일단 저는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비건 베지테리언식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고기 대신에 그 플랜 베이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볼로네 파스타 같은 경우는 거기 고기 가른 거 넣잖아요. 고기 가른 거 대신 그냥 두부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 대신에 그냥 햄버거를 먹는다. 그러면 여기는 머쉬룸 버거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체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호주 멜버른이다 보니까 많은 식단에 대한 존중을 많이 해줘요. 어느 레스토랑을 가든 비건식이나 베지터리언식 식사가 그 메뉴에 꼭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도 한정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점심을 집에 가서 먹거든요. 집에 가서 먹는데 제가 보통 먹는 거는 지금 브리또를 많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남쌈 이런 거를 이제 점심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이 많은 야채와 이 과일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고 이 음식에 대한 음식을 먹는데 약간 계속 행복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는 감정이 계속 나와서 이게 호르몬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리서치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게 약간 기분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제가 리서치를 받고 음식이 기분, 감정을 조절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서는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채식이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데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음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제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알레르기가 되게 심해가지고 제가 바르고 있는 로션이나 그런 샴푸나 이런 거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제가 남긴 적도 있어요. 그 알레르기 반응이 좀 줄었어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있긴 있어요. 알레르기가 시작되면 콧물 나고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심했냐면 머리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심했어요. 숨을 쉴 수 없고 눈 엄청 간지럽고 콧물은 계속 나오고 재채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하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 반응이 지금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되게 놀랐거든요. 약을 하루나 이틀 제가 실수로 까먹고선 안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데 그 반응이 제가 체감하러 하는 걸로는 절반 정도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놀라워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요. 화장실 가는 빈도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섬유질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고기를 안 먹고 있으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으니까 장 활동이 촉진돼서 화장실을 많이 가는데요. 진짜 많이 갈 때는 하루에 5번도 가요. 병에 의해서 긴박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장 활동 때문에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비우고 온다? 그러니까 몸이 항상 가벼워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직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체력이 좋아지고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비건 4주차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게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 엄청 많이 준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반응이 이제 2주차부터 조금씩 줄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느끼냐면 20%에서 30% 정도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평소에 느끼는 게 100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 비건 다이어트를 하면서 좋은 점이 저한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민감해서 쓸 수 없었던 화장품들을 조금 시도해서 써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향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최근에는 안 써본 향수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걸 쓰면 막 재채기 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제품들을 써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두 번째는 몸의 변화인데요. 몸이 제가 몸무게를 쟀어요.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책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살이 많이 빠진다, 드라마틱하게 빠진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식단을 굉장히 오래 건강식으로 오래 먹고 있고 그다음에 소식하는 습관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점이 있었냐면 몸무게가 똑같아가지고 그렇구나 우선 인바디를 측정했는데 근육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주고 근육량이 늘어났는데 그게 어쨌든 동일한 몸무게인 거죠.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사실 제가 원하는 그 제가 근육량이 지금 35%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근육량을 만들려면은 보통은 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면역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높은 피로도랑 싸워야 하니까 기초 대사량이 보통 낮아요. 운동 이렇게 꾸준히 오래 저는 운택이 없이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이제 운동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간에 4주 안에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저는 운동 오래 해서 몸을 쭉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거든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의 파트너도 같이 이제 저와 같이 비건식을 시작했거든요. 운동도 저랑 똑같이 하고 그렇다고 운동량을 엄청 많이 늘린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일주일에 딱 2번 운동을 하고 있고 많이 하면 3번, 진짜 많이 하면 4번 이렇게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몸의 쉐입에는 변화가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일반인인 이제 제 파트너를 보면은 파트너는 몸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 친구가 약간 통통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고 가슴에도 약간 부유방처럼 이렇게 지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더 나오고 이제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건식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전에도 이제 같이 파트너랑 오래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파트너는 6, 7개월 동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비건식을 시작한 이 최근에 그 몸이 그렇게 바뀌어서 단기간에 몸 상태가 그 근육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채를 이렇게 풍부하게 많이 먹는데
항상 저녁을 먹을 때 저도 모르게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비디오에서도 제가 남겼지만,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한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 식물성 중심의 식단이 이제 감정적으로 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대요. 그래서 특히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그 영양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제 그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인슐린 때문에 막 감정이 날뛰기를 하잖아요.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 증상이 없어서 일단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전에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제 몸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무거운 감정이 배가 부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채식을 하고 나서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몸이 가볍다라는 게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몸이 가벼운 게 음식을 덜 먹어서 그런가? 나는 아직 배가 고픈 상태야 라고 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1, 2주 차에는 중간중간에 간식을 많이 먹었어요. 중간을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간식들도 많이 끊은 상태인데 제가 일부러 끊은 게 아니라요. 이 감정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야채 자체가 일단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단 몸이 가벼우니 일반식을 먹잖아요. 그전에는 분명히 하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반을 먹고 있어요. 식사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 파트너랑 같이 외식을 나가면 둘이 1인분을 먹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키가 2m 가까이 되는 남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지금 먹는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피부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피부 화장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턱주름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촬영한 거에도 턱주름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비건식, 베지테리언식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저한테 자유를 줬어요. 제가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유제품을 다 안 먹고 치즈를 안 먹는 대신에 밀가루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지금 밀가루를 먹는다고 밀가루 민감도가 높아서 바로 속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남들처럼 똑같이 일반식을 먹고 그런 증상도 없는 상태라서 그래? 그러면 밀가루를 마음대로 먹자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밀가루를 그러니까 작정하고 먹은 건 아니었는데 먹다 보니 뭐 야채 브리또, 저녁 같은 경우는 뭐 면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면만 이렇게 먹은 건 아니고요. 정말 많은 버섯, 야채, 뭐 진짜 정말 많은 풍부한 야채와 함께 그 베이스는 면이 되는 뭐 손칼국수 이런 종류의 그런 걸 볶음면 이런 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밀가루를 먹으니까 턱주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옛날에 20대 때 턱주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저는 이거를 호르몬 치료도 받으러 나갔고 피부과도 주말마다 가서 막 여기 턱에 그 여드름 주사까지 맞으면서 한 1년 동안을 주말도 없이 맨날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아무도 식단 때문이라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병에 걸리고 나서 밀가루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밀가루 똑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우리 삶에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사가 그 책을 쓴 건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밀가루가 여드름을 유발시킨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살고 살았을 때 먹고 싶었던 뭐 피자나 뭐 햄버거 이런 것들을 외식할 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턱에만 여드름이 났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또 턱에만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조그만 여드름이 아니라 막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큰 여드름이라서 이게 없어지는데 지금도 아주 조금 남아있거든요. 없어지는데 2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먹자마자 막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막 좋아진다, 뭐 피부 결이 향상이 된다, 막 윤이 난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먹어서 저도 피부가 막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피부도 똑같았고요. 오히려 여드름이 나서 저한테는 비건식이 시작했는데 밀가루도 제가 지금 배척해야 하는 음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은 뭐 글루텐 프리 음식이나 아니면 쌀 위주로 뭐 현미 위주로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또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루텐 프리로 다시 브리또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을 자주 가요.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근데 저는 그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에서 5번까지 화장실을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긴박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 활동이 활발해서 섬유질이 많아서 그렇게 가는 거다 보니 몸이 항상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게 민감하신 분들은 싫을 수도 있고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만큼 피로도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많은 이제 리서치나 뭐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비건식이 몸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몸의 자동작용을 도울 수 있는 식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몸에 있는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고기를 먹어서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린 것이다 라는 많은 다큐멘터리와 리서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은 지금 정상처럼 이제 뭐 다른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가내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제가 잡고 싶은 딱 하나는 피로도였거든요. 피로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 하루 일상에 그 플랜을 짜잖아요. 플랜을 짜면 그게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일 말고는 나머지는 다 쉬는 시간처럼 이렇게 플랜이 짜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등산에 같이 가더라도 저는 체력적으로 잘 안 되니까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쉬운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운동을 오래 하니까 저는 약간 피지컬 챌린지를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게 되게 힘들고 슬펐어요.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근데 채식을 하면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직 한 달 차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살이 막 엄청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 2kg에서 3kg 정도는 더 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몸 상태가 최적이고 몸이 좀 가볍다라는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무게가 그 몸무게인데, 그래서 좀 천천히 그 몸무게를 다시 돌려놓고 싶거든요. 근데 채식을 했다고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전에 제가 먹는 음식도 되게 스트릭하게 했으니까 이게 채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막 몸이 확 변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그 전에 과체중이었거나 아니면 식단을 막 포식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 식단을 먹으면서 칼로리가 워낙 많이 찌니까 그런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한 달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저는 지금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아마도 채식을 좀 더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채식을 했다고 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뭐 힘이 없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더 오히려 만족하면 만족했지 단점이 없으니까 일단은 더 해볼 거고요. 채식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해결이 되고 염증도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좋아진다면, 제가
목표한 게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될 수 있다면 아마 저는 평생 채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한 달 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3개월 차쯤에 다시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